예, 시장은 전체적으로 관망세 그런 가운데 코스닥 강세 그리고 미국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시작된 상황인데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시황 해설하고 히든밸류 종목 오늘도 발굴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날 주제는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이 이제 오늘 TV 토론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뭐 관련된 걸 포함해서 시장 영향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에 관련해서 내용이나 뭐 결과들 어떤 섹터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시겠지만 우리는 다뤄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그래도. 그러니까 크게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바꾼 요인들은 아닐 텐데 그죠. 어떤 뭐 섹터별 이런 영향은 좀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산업 전체적으로 뭐 갑자기 변동성이 나오진 않겠지만 그 지지율에 따라서 이제 그 주가 관련된 주가들이 실질적으로 네. 이제 요동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TV 토론에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만큼 지금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지금 뭐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네. 만약에 이제 토론에 이제 과정과 결과를 봐야겠지만 우세하게 나오고 실제로 지지율도 오른다고 한다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전기차라든지 재생에너지 쪽 예, 그리고 이제 건설 쪽도 상당히 좋게 봅니다. 왜냐면은 보조금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택을 샀을 때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쪽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뭐 트럼프가 만약에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지난번에 트럼프가 이제 총격을 당했을 때 극명하게 나왔거든요. 방산주 굉장히 좋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뭐 조선주라든지 뭐 비트코인 관련된 발언도 최근에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연관된 주식들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리고 그 이 두 후보의 그 교집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실 수혜주는 없긴 한데요. 대마초 관련된 이런 지금 이야기를 양측에서 다 이제 좋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대마 관련된 사업 같은 그런 섹터들도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됐건 간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관련주들은 지지율에 따라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같이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어떤 재생에너지 쪽 좀 상당히 좀 반등이 좋은데 약간 불안하시면 일단 약간은 덜어내시는 것도 저는 좀 약간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분명하게 우리가 아니라고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진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이게 영향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 포트를 조절하시는 것도 저는 뭐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토론들이 지나가면서 시장에서 평가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시장에 산업에 본업으로 좀 돌아와서 시장 얘기를 좀 하게 되면요. 최근에 국제 PCB 반도체 패키징 박람회 산업전이 있었는데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맞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방송 끝나고 다녀왔습니다. 네. 방송 다녀왔고요. 아마 기판 관련돼서는 아마 국내에서 최대 행사 중에 하나로 네. 보고 있고요. 간 이유는 이제 뭐 굉장히 단순하죠. 왜냐하면 뭐 지금 PCB 관련된 산업을 보러 갔다기보다도 PCB 내에 있는 유리기판 산업이 얼만큼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좀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아마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웬만한 상장사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확실히 이번 그 전시회는 박람회에는 기존에 이제 뭐 FC BGA, 플립지 BGA라든지 지금 잘 쓰고 있는 기판에 대한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역시 유리기판 관련된 그런 어떤 차세대 어떤 제품을 가져 나온다든지 차세대 기술을 갖고 나왔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고 예. 지금 유리기판이 상용화를 늦추고 그리고 가격이 비싸게 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TGV 구멍을 뚫는 거. 제가 가서 놀란 게 뭐냐면 기판이 이제 유리기판의 표준 규격이 515에 510 그러니까 51cm에 51.5cm가 이 표준 규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규격 안에 그 구멍이 한 200만 개가 뚫려 있습니다. 200개가 아니라. 예, 200만 개입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이제 어떤 게 쓰이냐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예. 늘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예. 또 그 안에 구멍을 뚫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홀에 도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장벽이었는데, 상당히 지금 봤을 때는 파일럿 장비, 아직 양산 장비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 실제로 파일럿 장비를 가지고 나오는 회사들도 많았고 양산된 어떤 소재를 양산용으로 나올 수 있는 소재를 갖고 나오는 회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런 관련된 회사들을 하나둘씩 소개시켜드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보다 빠르게 이 어떤 기술적 난제들을 우리 전방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이런 밸류체에 있는 회사들이 빠르게 지금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나 이것들이 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최근에 뉴스플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TSMC도 유리기판 26년부터 양산 체제로 가겠다고 최근에 발표했고요. BOE 지금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이지 않습니까? BOE 역시도 대량 양산 체제를 26년부터 25년 빠르면 25년 늦어도 26년부터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 간의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그럼 그 밑단에서 이런 난제들을 풀어가는 회사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차곡차곡 잘 공부해 놨다가 시장이 열렸을 때 아니면 열리기 직전부터 이제 공부를 되신 분들은 뭐 이제 서서히 사시겠지만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앞으로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사님 오늘 방송 만나기 전에 어제도 이제 여기 다녀오신 분 제가 한분 만났는데요. 이제 PCB 기판 박람회인데 온통 유리기판이더라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쭉 신영목 이사님이 유리기판 말씀해 주셨는데 참 멀다는 생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가니까 그런 얘기 굉장히 많다고 저한테 좀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글래스 기판,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현장에 가보시니까 또 생각하시는 뭔가 좀 해결돼야 될 앞으로의 기술적 과제나 혹은 뭐 허들들은 어떤 겁니까? 지금 화면에 장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멍을 뚫는 것 그리고 구멍을 200만 개를 뚫는데 거기에 그 분량이 안 나온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분량률을 줄이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애칭을 해서 그 안에 도금하는 문제 그리고 200만 개의 그 구멍을 뚫다 보면 홀을 뚫다 보면 굉장히 크랙이 또 미세한 크랙이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술적인 난제인 거고, 그리고 가장 또 저는 이번에 가서 좀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TGV하고 거기에 애칭하는 게 좀 가장 큰 문제고 이것만 해결되면 금방 양산 체제로 넘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외에도 이 매끄러운 유리기판 위에다가 그 동을 입히는 그 쉽게 잘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러게요. 기술들이 굉장히 지금 난제를 해결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가져온 회사들도 있었고요. 그것이 어떤 양산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온 회사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현상 가보니까 뭐 지금 앵커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생각보다 좀 시장이 좀 빠르게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좀 뷰를 갖게 됐습니다. 네. 그 뭐 여러 업체들이 꽤 있었나 봐요. 다들 그러니까 뭐 어제 갔다 오신 분도 뭐 LG노텍도 마시고 삼성전기 대형사도 있고 중소형사들도 열심히 뭐를 내놓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면 관련해서 또 좀 주목해봐야 될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스타디 해봐야 될 기업은 어딜까요? 예, 태성이고요. 왜냐면 그 가장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태성에 대한 업데이트. 왜냐면 뭐 유리기판뿐만이 아니라 복합 동박 장비에 대한 어떤 계약 단계라든지. 왜냐면 이제 그 대표이사님 만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제 수요일에 그 상주에 계시면서 제가 다행히도 이제 미리 약속을 잡고 만날 수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태성 같은 경우에는 복합 동박 소재. 그러니까 유리기판은 지금 실제로 중국의 어떤 뭐 디스플레이 업체와 일본의 이비덴이라든지 지금 파일럿 장비 지금 만들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에는 관련된 장비가 나갈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지금 태성의 가장 중요한 것, 과연 복합 동박 장비가 언제 계약이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시장에 의구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여쭙고자 이제 직접 이제 대표이사님 만났고요. 지금 일단은 태성이 가장 급한 거는 증설이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간 이런 증설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틀리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CATL이나 뭐 BID 같은 회사에서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증설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은 실제로 지금 태성에서 만들 수 있는 복합 동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월 한 4대 정도를 만들 수 있고요. 연간 한 48대 정도를 만들 수 있고 대당 가격이 한 400만 불이니까 50억 정도로 잡았을 때 한 2,500억 정도의 예상 매출이 발생되는데 지금 CATL 같은 경우에는 복합 동박 소재를 만드는 라인 자체가 한 공장에만 한 300개 정도 라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공장이 한 6개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1,800개에서 2,000개 정도 라인인데 만약에 CATL이 이제 태성에 만약에 계약을 맺을 때 대기업들 같은 특히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납품일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건 몇 대 분량이 아니고 뭐 한 개 라인 뭐 4, 50대 정도로 규모로 1차 발주가 가면 너희가 납품을 언제 맞출 수 있겠냐라는 그런 어떤 그 반문이 왔을 때 태성이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월간 4대의 어떤 그 캐파를 가지고 지금 그 CATL이나 전방에 있는 고객사의 어떤 니즈를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CATL만의 어떤 요구가 아니고 이 기판 전시회가 있기 전주 그냥 8월 말쯤에 대표이사님께서 그 BID도 직접 이제 실무자 미팅을 하고 오셨는데 거기서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장비는 좋은데 과연 우리가 발주를 했을 때 납품일을 언제 되느냐. 그래서 태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증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건 토지 매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선정된 부지가 한 2-3군데가 되는데 거의 아마 이번 달 내로는 선정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그럼 거의 설계도 해야 되고 어떤 뭐 그다음에 설계 이후에 또 건물도 올리는 어떤 이런 계획을 본다고 했을 때 토지 매입은 이번 달 내로 마무리된다고 하면 증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빠르게 이번 달 내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증설이 완료되는 시점은 내년 한 3분기 정도로 예상하고 증설 완료 이후에 3개월 이후부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장비가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태성이 증설에 대한 어떤 뭐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CATL이라든지 BYD와 계약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성에서도 우리 증설 계획을 갖고 와서 연간 몇 대 분량으로 만들 수 있다. 참고로 이번에 만약에 증설을 하게 된다면 증설 규모는 지금은 월간 4대 정도인데 향후에 만약에 증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증설 규모는 월당 한 20대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CATL과 BYD의 어떤 계약이 됐을 때 그 물량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전에 와서 말씀하신 2차 전지의 복합 동박 장비, 롤트롤 이쪽을 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반도체 PCB 뭐 이런 쪽 장비인 거죠? 맞습니다. 본업 자체가 그러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복합 동박 장비가 실제로 시장에서 과연 CATL과 계약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그 CATL이라든지 뭐 BYD 뭐 국내 뭐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인데 이쪽에서 매출이 발생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본업이 바뀔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매출 규모가 워낙 큰 상태고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요 기판 관련된 어떤 이런 소재도 전시해 놓으셨지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뒤에 보면 복합 동박 소재가 장비로 태성이 만든 복합 동박 장비로 만든 소재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도 이제 여기서도 같이 이제 세일즈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본업 자체는 유리기판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것이고 향후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대감으로 왔던 어떤 복합 동박 장비에 대한 매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까지는 기대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하반기부터는 증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계약까지 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급물살을 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복합 동박 소재 자체가 지금 중국에서뿐만이 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CATL 전 세계 1위 셀 업체고요. BYD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팔고 있는 회사인데 아니 이런 회사가 관심 있는데 왜 국내 업체는 관심이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궁금했는데 그래서 여쭤봤더니 실제로 국내 셀 업체와 중간 소재 업체가 이미 미팅을 했고요. 장비 시연회도 이미 마친 상태라서 하반기에도 이 국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셨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는 복합 동박 장비는 소재 자체는 이미 중국에서 2-3년 전부터 상용화돼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ATL이나 BYD 같은 회사에서 장비가 발주가 나온다면 대량 발주가 되는 것이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이 복합 동박 소재에 대해서 이제 막 스터디가 시작된 상태고 대기업 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국내 기업들과의 어떤 계약이 된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파일럿 장비가 들어가는 정도 수준일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것도 엄청나게 좀 큰 이정표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하반기에는 뭐 이 어떤 증설과 복합 동박 장비에 대한 어떤 이제 실질적인 계약 기대감 그리고 10월에 한 4분기 정도에 유리기판, 글라스 기판에 대한 어떤 파일럿 장비의 납품 이 두 가지 코멘트로 보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뭐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나왔을 때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목표가 한 2만 원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제 돌파를 한 이후에 이제 최근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지금 증설이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만약에 그리고 장비 발주가 어떤
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간다고 하면은 사실 뭐 목표가는 3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전 충분하다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지금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 내년 매출이 1,500억에 영업이익 200억 잡았는데 거기에는 그 복합 동박 장비에 대한 매출이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본업과 유리기판에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가이던스를 준 거기 때문에 그러면 한 30배 이상의 어떤 그 PR을 준다고 하면 충분히 시가총액 7,500억, 7,000억 원저리까지도 가능한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태성이라는 기업을 이제 히든밸류에서 종목을 발굴하셨을 때는 그냥 제 기억입니다. 틀리면 정정해 주세요. 주가 한 3,000원대였고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한 10,000원이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이제 이미 2만 원을 주가를 찍었고 목표가를 3만 원까지도 DP를 올려놓으신 상황입니다. 예, 흰영목의 히든밸류 태성이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최근에 이슈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